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있죠.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 해 가지고 상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합 건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죠. 좋은 토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토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나쁜지, 노후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를 망치는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있죠.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투자를 보통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신도시 상가 혹은 집합 건물에 월세가 잘 나오는 그런 상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가 중에서 이런 상가는 좀 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상가가 왜 어렵고 노후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신도시 상가는 있죠. 사실 아파트 배후 제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단지 내 상가도 있는데 그 인근에 통상가에 분양을 해가지고 각각의 층을 분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단지 내 상가도 있는데 또 주위에 집합 건물에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 대비 상가 분포가 너무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땅은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상가를 지을 땅이 많기 때문에 상가 개수가 너무 많은 게 일반적이고, 또 뭔가 하면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입자가 설사 세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 세입자가 다른 상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상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장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신도시 상가, 월세가 세팅이 되어 있는, 월세가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상가, 세입자가 있는 그런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월세도 좀 부풀려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상가는 좀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서울뿐만 아니라죠. 보통 2기, 3기 신도시 인근에 보면 상가도 그렇고, 지방에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뭐 기타 지역의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라 해가지고 그 인근에 나와 있는 상가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합 건물, 집합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집합 건물은 1층부터 만약 10층 건물이다. 1층부터 10층까지 있죠. 모든 게 상가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층층이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데 문제가 되는 게 월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실이 된 경우에는 월 관리비가 과다하게 나갑니다. 보통 평당 만원에서 비싼 경우는 15,000원, 2만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 평수를 한 100평 정도 분양을 받았다 이거죠. 실평수는 한 50평에서 60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입자가 없는, 즉 공실이 된 경우에는 100평에 대해서, 분양받은 100평에 대해서 평당 15,000원 같으면 월 관리비만 150만원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거죠. 이에 반해 가지고 아파트 상가나 통상가 같은 경우는 월 관리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되었을 경우에 관리비가 과다해 가지고 특히 융자를 안고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월 이자 비용도 나가지만 월 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집합 건물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다가 공실이 되면 관리비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집합 건물이 지어진 경우 신도시가 있고 그 주위에 집합 건물이 분양하는 경우에는 집합 건물을 더 지을 만한 토지가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월세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토지를 지분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뭐 10명 혹은 100명 100분의 1로 해가지고 있죠.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10평 20평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하는 경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인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전화로 온다고 해가지고 일반 소시민이 매입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친척이나 평소에 지인, 직장 동료, 상사로부터 있죠. 아주 좋은 그런 땅이 있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조금 아는 사람도 있죠. 속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분 투자를 하는 곳은 반드시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재가 있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형님, 동생, 친척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주 좋은 토지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허물어 가지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단필지라도 매도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인근 시세보다도 두세 배, 많게는 10배 정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공익용 산지라든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이런 지역의 토지를 보통 매매하는 경우가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매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하려는 최초의 취지와는 오히려 먼 이로 인해 가지고 노후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혹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투자를 권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으로 있죠. 대시민은 상가, 왕시민은 토지에 대해서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같이 공부하는 이런 영상을 지금 80개 이상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멤버십으로 가입하셔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토지나 상가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있죠. 이렇게 거래하는 건데 알고 거래하면 속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